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4살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는데 도무지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동안 속을 많이 썩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라도 제정신이라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참고 살았지. 만약에 남편까지 자기 집 식구들이랑 똑같았다면 진작에 이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안 했겠죠. 시부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을 때도 남편이 항상 미안하다 대신 사과해주고 좀 심하다 싶을 땐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막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정작 당사자인 시부모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평소에 저를 부르는 호칭과 말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혹시 버릇없는 사람들을 만났더라도 한두 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인간관계를 정리했겠죠. 저는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상대방이 내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특별히 제가 착한 사람이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격이 까칠하고 속에 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제게 예의 없이 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먼저 깍듯하게 대하고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결혼하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시부모님은 물론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함부로 말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같은 여자고 같은 며느리 처지라서 일부러 동서님이라고 존중해서 불렀고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저보다 1살 많은데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서로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아마 요즘 시대에 서방님이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시동생의 이름인 준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서방님보다는 낫더라고요. 처음 시집와서 신혼일 때는 시동생의 꼬박꼬박 도련님이라고 부르다가 6개월 만에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서방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야 자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서방님이라고 못 부를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시부모와 시동생이 먼저 왜 서방님이라고 부르냐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남편한테만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왜 시동생한테 서방님이냐길래 원래 도련님이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처음 들었대요. 다시 예전처럼 도련님으로 부르던지 무조건 서방님 소리는 하지 말라 하길래 그때 이름을 부르기로 하고 준호님이라고 시동생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시부모는 매번 저한테 야, 네가 라는 호칭을 써서 부르셨고 시동생도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형수라고 짧게 불렀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도 그렇고 시동생한테도 감정이 좋진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먼저 무례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는 편인데도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제 기분 나쁘다고 시댁 한복판에서 정색을 하고 화를 낼 순 없어서 시댁 모임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아까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기분 나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부모님과 동생에게 호칭을 조심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전달했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럼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냐고 며느리님이라고 불러야 하냐면서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시댁은 엄청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옛날 뿐입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자기는 딸 없이 한 번에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이 인생의 최대 업적인 것처럼 만날 때마다 저나 동서에게 우리 박씨 가문에 딸은 없어. 무조건 낳으면 아들이야. 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셨어요. 따지고 보자면 예전엔 본인도 박씨 집안의 며느리였으면서 저와 동서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셨고 그러다 보니 존중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와 동서를 엄청 무시하시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에 대한 모욕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뭘 몰라서 당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시댁과 인연을 끊으면 끊고 살았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 해야겠다 생각하고 언제 한번 엎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동생네 부부와 시부모님과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기본 세팅을 해주고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식당이었죠. 제가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마침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니까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미리 동서에게 연락해서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밥 먹다가 반찬이 다 떨어졌을 때 반찬 그릇을 동서와 시동생 앞으로 밀면서 야, 니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반찬이나 좀 더 가져와. 동서가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미리 이야기해둔 것이 있어서 금방 상황을 이해하더라고요. 시부모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시동생은 자기가 뭔가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으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 준호야, 너 설날에 그렇게 많이 처먹더니 살이 좀 쪘다? 너네는 쉬는 날에 뭐하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에게도 야, 너는 주방에 가서 가위 좀 달라고 해. 어떻게 니네 집 식구들은 꼭 시켜야 하는 거니? 평소에 시부모가 저한테 했던 말투와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 둘이서 참지 못하고 너 뭐 잘못 먹었냐고, 왜 말투가 그따위로 싸가지가 없냐고 하시길래 저는 매번 아버님, 어머님, 준호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야, 너 형수하면서 짧게 부르시잖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래 박씨 집안은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것 같길래 호칭을 맞춰서 쓰기로 했어요. 뭐가 문제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둘째 아들이 너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호칭을 똑바로 쓰시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시동생도 할 말이 없었는지 헛기침만 하고 있었죠. 남편과 동서만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시던 말이 너는 네 부모한테 다시 배워야겠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작은 실수라도 할라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보고 친정 부모한테 다시 가서 배워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호칭 제대로 쓰고 존중해드렸고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동생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완전 선을 넘었고 저도 친정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더 이상 남은 인내심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어차피 이해시킬 생각도 아니었어요.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며느리들에게 존중이라는 것을 하셨겠죠. 앞으로 저한테 호칭 제대로 안 쓰고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주시면 오늘 같은 꼴을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시동생에게도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1살 많더라도 나한테는 손아랫 사람인데 어디서 자꾸 짧게 형수라고 부르냐고? 남들이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본다면 못 배워먹은 집구석처럼 보이니까 앞으론 조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시부모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다시 배울 게 아니라 시동생 당신이 호칭도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죠. 남편도 예전부터 제가 벼르고 있었고 호칭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저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끝내고 계속 밥 먹을 기분도 아니고 어차피 분위기도 완전 끝장난 상황이라서 남편에게 집에 가자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긴 괜찮다면서 그동안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이젠 우리 가족들이랑 얼굴 보는 일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절대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생각 없어요. 오히려 시부모가 먼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모를까. 지금도 저는 제가 한 짓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예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하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를 한 시모에게 쌍욕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고 남편 입장도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한동안 시댁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최근 들어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나 봐요. 앞으로 집안에 큰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테니까 이혼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시댁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아니 진짜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건지. 저보고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어요? 남편도 잘 됐다면서 이참에 서로 안 보고 살면 싸울 일도 없고 자기도 중간에서 눈치 보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저는 절대 먼저 굽히고 사과할 생각 없으니 시어머니가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시댁 식구들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남편만 보내고 저는 친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지낼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 좋아서 웃음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부터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동서가 살짝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동서는 저처럼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날에 제가 깽판 부리고 남편이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던데 불쌍하긴 해도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죠. 부당한 대우 계속 받기 싫으면
저처럼 한번 뒤집어 엎기라도 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에서 명절 챙길 일도 없어졌고 제게 야야거리던 교양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부모도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영원히 안 볼 수도 있고 아주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할 말을 다해서 속은 정말 시원합니다. 이 싸움이 몇 년을 걸리던 아무 상관없고 저는 아쉬울 것 하나 없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